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세 이상 성인 인구 9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당뇨병에 관한 인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병은 특별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편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보는데요. 그렇지만 당뇨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저희와 함께 생각해보셔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당뇨병 하면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걸리는 병이다. 우리가 너무 달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이유들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떤 원인이든지 뭔 원인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우리 몸의 장기 하나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 기능이 췌장입니다. 한번 당뇨병 원인을 잘 아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당뇨병을 원인을 알아야지 제대로 올바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도 올바른 치료도 있고 그냥 혈당만 떨어뜨리는 치료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 사실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당뇨병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돼 가지고 창자에서 포도당 바뀌니까 그 에너지원이 흡수돼 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혈액적으로 포당에 들어오는데, 포당 온몸의 연료입니다. 연료죠. 그것이 연료돼 가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피 속에 인슐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슐린 나오는 게 췌장이거든요. 만약에 췌장 기능이 떨어졌다면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동화적이 안 되는 거예요. 피 속으로 안 들어가. 피 속에 있던 것이 세포 속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 온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 때문에 몸이 나빠져 가지고 파괴돼 가지고 합병증 오게 되는 것이죠. 당뇨병은 이렇게 인슐린 부족하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는데, 공복 혈당치가 126mg per 데시리터 이상, 식후 2시간 200ml 이상, 당화혈색소로는 7.0% 이상을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당뇨병, 이제 이런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하겠냐. 원인적인 치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혈당만 떨어뜨리면은 그 결과가 좋아진 거죠. 그냥 원인은 없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보면 많이 이제 했던 방법들은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약물치료법, 경구형, 이거 먹는 약 간단하지만은 또 식이요법. 그래서 시기를 조절해서 포장을 적게 먹자. 에너지 적게 먹자는, 그러면 포장은 피 속에 적어질 때 혈당 떨어진 것 같지만은, 그거는 원인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슐린 주는 방법인데, 인슐린 주사, 옛날에 주사 다해요법이 있어서 하루에 4번 이상 인슐린 맞는 방법도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과학은 굉장히 계속 발전하니까요. 자기 췌장이 잘못되게 췌장과 똑같은 인공장기 치료 방법 하자. 인공장기 치료 방법이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중에서 이제 좋은 방법을 환자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혈당을 기준으로 당뇨병을 진단하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중에 혈당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적게 드시거나 과한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부분이 또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당뇨병 원인은 음식에 있는 게 아닌데, 혈당이 높은 것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온 것이 원인인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혈당치만 떨어뜨리게 하면은 음식 적게 먹는데, 음식 적게 먹으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가 심해지겠죠. 우리 몸이 파괴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이런 현상은, 작년에 제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만 벌써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노랗게. 저런 현상은 뭐냐면, 수목학에서는 수목에 대한 연구한 학문에서는 황화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 나무만 그런 거죠.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말라지게 돼서 합병증 되는데, 당뇨병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양 부족이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특히 혈당 높은 것이 무서워서 적게 먹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음식이 적게 먹으니까 에너지 적게 들으니까 더 저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헤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항상 당뇨 환자들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음식물이 들어와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음식을 잘 먹으면서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정상인은 음식 잘 먹어서 혈당 조절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 원인은 아까처럼 췌장 기능이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췌장과 똑같은 기계를 밖에다 달면은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인공장기 일종인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 되죠. 저렇게 인공췌장기는 조그만 기계인데 55g짜리인데 그 안에 인슐린 들어있고 췌장처럼 식사 때만 인슐린 많이 공급하고 식간에는 췌장처럼 적은량 공급하는 거죠. 저거는 수술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다는데도 한 10초도 안 걸린다 볼 수 빨리 달면은. 그리고 가는 바늘로 피부에 한 4mm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런 아프지도 않고 아주 전 많은 당뇨 환자들이 이해한 당뇨 저렇게 치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역할이냐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렇게 조그만 기계로 인슐린이 자기 췌장에 사는 췌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피부를 통해서 인슐린이 흡수하게 하는 거죠. 4분마다 조금 들어가고 식사 때 많이 들어간 그런 기구가 인공췌장기고 인공췌장기는 우리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의사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 나빠진 췌장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방금 연구 결과를 보면 췌장의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많은 연구 결과니까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 췌장 기능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한번 그 슬라이드 보시죠.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제2의 전문 학술 란셋에 나온 결과인데 2008년 5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광주성 중상의대 연구팀이 발표했는데 이때 인공췌장기 치료를 했더니 췌장 기능이 저렇게 많이 증가했다. 1년 후에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증가한 인공췌장기 치료로 췌장의 해독감 증가한 경우에는 아무 치료 안 하는 관해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무 치료 안 해도 식사 정상적으로 해도 혈당이 정상은 되는 거. 혹시 당뇨병이 없는 상태로 됐다는 것을 전 세계 학술지에 발표해서 췌장 기능은 인공췌장기 치료하면은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에 아주 증거로서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죠. 그래서 췌장 기능은 올바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치료에 따라 다르거든요. 치료에서 나쁘게 할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을까 회복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인공체장 치료가 많이들 이제 전 세계에서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것은 유로 당뇨 밖에 보고된 건데 여기도 췌장 기능이 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췌장에서 살아난다고 볼 수 있죠. 인지 많이 나고 그래서 당뇨에서 정상화돼서 저렇게 해서 당뇨병을 상태가 좀 더 좋아지고 합병도 예방할 수 있거나 하는 생각이 되겠죠. 혈당도 정상돼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 펌프, 인공체장 치료는 환자들 굉장히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많은 의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고 오는 시간이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인생에 또다시 봄날이 찾아왔다는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내 인생의 이팔 청춘을 다시 찾았다는 오은환 씨를 만나봅니다. 젊은 시절 몸이 꽤 좋았다는 오은환 씨. 하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했던가요? 한창 일할 나이에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전에는 굉장히 몸으로 힘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 끝나고 나면 그냥 땀 뻘뻘 흘리고 하다가 일 끝나고 나면 그냥 밥 먹고 그냥 쓰러져 자고 그래가지고 당뇨가 있는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당뇨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몸도 튼튼했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건강이라면 자신 있었기에 조그만한 이상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는데요. 건강했던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을 느낀 건 갑자기 시작된 몸무게 변화. 무려 10kg에서 20kg 사이를 널뛸 만큼 그 정도가 심했답니다. 몸무게가 80kg로 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갈 때는 내가 한 68kg 정도 됐어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그 정도, 내 키에 68 정도 되면 아주 활동하기 좋은 그런 적이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8개월, 거의 2년 사이에 80kg로 늘어버렸어요. 2년 사이에 몸무게가 10kg 이상 늘어난 데다 이어지는 심한 갈증. 여기에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일도 다반사였다는데요. 때문에 일에까지 지장이 생겼습니다. 먹고 소변 보고 먹고 소변 바로 소변 보고 먹고 소변 보고. 이렇게 3개월을 하니까 80kg였던 게 50kg, 9kg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59kg까지. 그러니까 20kg 정도가 몸무게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일은 계속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래. 왜 그러냐고. 당뇨 합병증이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냐. 이미 한참 진행된 당뇨 합병증. 잇몸이 약해진 탓에 이가 다 상해버린 건데요. 결국 틀니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발에 생긴 괴사. 여기까지 막 발등까지 올라오고 여기가 이게 이제 갈라졌고 다시 아무런 자리에 여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발의 상처가 자칫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에게 나타났던 당뇨 합병증. 과연 오은환 씨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하나둘씩 생겨나는 당뇨 합병증에 오은환 씨의 걱정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에까지 이상이 생겼답니다. 이 눈에 실핏줄이 한번 터졌어요. 터져서 임시 처방으로 여기 영등포에 있는 경환과에 가서 눈 양쪽을 다 찢었어요. 레이저로 지지고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또 그냥 약으로 그냥 버텼는데 나중에 또 터진 거예요. 마지막에 이쪽에 또 터져가지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당뇨 환자에게 혈당 체크는 필수. 이렇게 온갖 합병증에 시달린 오은환 씨의 혈당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식전은 80에서 100, 그 다음에 식후는 120에서 140.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던 찰나 오은환 씨가 보여준 건 다름 아닌 인공 췌장기. 달라진 거는 우선 몸이 거의 한 10년 전 쪽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 걸음을 걸어도 이제 꾸부정하니 그러고 걸었는데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거. 저기 며칠 사이에 그렇게 돌아오더라고. 인공 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뿐이라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놀면은 놀다고 뭐라 그러고 68세에 일 그만둔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일 그만둔다고 뭐라 그래요.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는 오은환 씨. 아직 한창인 60대 28 청춘이라는데요. 훨씬 지금 많이 편해요. 몸이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힘내서 2년만 열심히 무사고 운전하고 갈 거예요. 다시 찾아온 인생의 봄날. 오늘도 무사고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서서 화면에서 보신 오은환 씨 같은 경우도요, 이미 합병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발에는 괴사가 시작이 됐고 눈에도 또 합병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미 시작한 합병증 완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합병증이라는 게 100% 중에서 10% 망가져 합병증인데 20%안 가게 망가지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얼마든지 나빠진 합병증도 좋아할 수 있는데 아주 다 망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 인식범을 초기부터 합병증 오기 전부터 해야만이 효과가 훨씬 좋은 거죠.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이것이 한국당뇨병학회와 세계당뇨병 발표된 것인데 이게 세 병원이 있습니다. 연구병원 인식펌프를 치료하는 병원이고 대학병원 2는 인공췌장 치료를 않는 병원인데 한국 사람한테서 다리가 골마가지고 다리를 절단한 이유를 보면은 인공췌장기 치료하는 경우에 인공췌장 치료한 경우에는 거의 훨씬 21%죠. 그러나 다른 인공체 치료를 안 하는 병원 보면은 65.4에서 56.8%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치료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환자가 장애자가 아니라 그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런데 실제로 환자 보면 52세 남자 환자가 14년 동안 먹약을 복용하다가 공사에서 목을 밟은 부위가 괴사하기 시작해가지고 검지발가락은 이미 절단하고 무릎 이하로 다리를 절단하려고 했던 환자인데 그래서 이제 먹는 약을 먹고 있었으니까 먹는 약을 치료 방법이 합병증 왔잖아요. 치료 방법을 빼버리고 다시 인공췌장기 치료, 인식펌프를 치료 시작했더니 혈당 치료 잘 되면서 이 환자는 결국은 이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을 안 해도 되고 검지발가락도 절단했지만은 다른 발가락 번지지 않아서 자기 다리를 살렸던 자기 직업을 잘 갖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환자들은 자기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환자는 좀더 적극적으로 자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선택하는 훈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도 그래가지고 일생 절단 안 하고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이 조절 철저히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일 텐데요.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 정말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수님? 그러냐고 전 세계적으로 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의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죠. 한국에 그게 잘 안 알려져 있나 봐요. 그리고 이게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학문적으로 20세기 가장 훌륭한 연구한 DCC, 당뇨 조절 합병 연구 미국에서 29개 당뇨 센터가 나온 거 보면은요, 인공췌장기 치료한 그룹과 치료 그룹과 이 전에 치료 방법을 10년 있다 보니까 인공췌장 치료한 경우에는 인공췌장 그룹이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63%, 54%, 6% 감소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표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알고 있고 의사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치료 방법을 바꾸면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 그걸 잘 선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좋아지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거 인공췌장기 치료하게 되면 당화 혈색소가 3개월부터 6.5% 유지하고 6.5% 유지하면 합병증이 안 오게 예방할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자기의 삶과 목숨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치료를 열심히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자기 그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궁금증 남겨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4176님입니다. 시어머님께서 당뇨 진단 이후에 1년 만에 합병증이 시작되더니 눈이랑 신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합병증도 합병증이지만 가끔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도 여러 번 가셨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가 저혈당 증상에도 도움이 되나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 보통 교수님 당뇨하면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의외로 저혈당 쇼크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이제 자기 몸과 그러니까 어려운 편이지만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저혈당 오는 경우도 많죠.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인공췌장에 치료한 경우를 보면은 그 저혈당의 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여러 지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것이 전 세계 학술 발표했는데 보드나 또 리액션이나 등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보면은요, 노란 것이 인신 주사요법 할 때 저혈당률이고 빨간 건 인공치장 치료할 때 저혈당률인데 굉장히 감사하죠. 인공치장 치료하면 저혈당률이 기존의 인신 치료보다도 훨씬 줄어든다 알고 있어서 인공치장 치료는 저혈당률을 굉장히 줄인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알려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공췌장기를 생각하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시죠. 네, 인공치료 치료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 그러니까 치료 방법, 과학은 의학은 계속 발전하니까 아주 좋은 치료를 환자들이 선택할 의무와 또 권리도 있습니다. 인공치료 치료하면은 그렇지만 이 치료하면서 주의할 점은 있죠.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첫째, 인공치료 치료는 충분히 정상과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장과 똑같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니까 정상 잘 먹는데, 특히 혈당 올라갈까 무서워서 너무 적게 먹고 옛날 치료 방법처럼 식이요법에서 혈당만 정상화하는 방법 하는 것은 오히려 연료 부족, 영양 부족 상태에 있으니까 제한된 식습관이고 충분히 고기도 잘 먹고 잘 먹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반드시 식후 규칙 혈당 치료하는 것이 리듬을 만드는 데 좋으니까 근육도 발달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췌장 기능도 회복하는 데 많이 좋고, 술, 담배, 간식은 멀리하고, 이거 일반적 원칙이죠. 혈당은 자주 체크하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인공지능 치료는 그냥 간단한 방법이 아니라 잘 교육돼 있는 병원에서 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특화된 병원에 가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의사들인데. 그래서 잘 교육된 데 가서 교육된 교육간호사한테 일주일에 2주 동안 입원 치료하면서 혈당 조절이 되는 거 보면서 췌장 회복하게 되니까 그러한 인지적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